안녕하세요. 사진강사 김윤섭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마을기록단 사업 담당자 윤정아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예, 화성시 마을기록단 사진강좌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 찍기에 대해서 스마트폰의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마을을 찍은 사진 예시 작품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마을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기에서 모델을 맡아주실 정아쌤이 모델을 해주실 겁니다. 모델입니다. 네, 모델입니다. 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스마트폰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카메라를 꺼내 주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보시면서 자,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기록단원 분들은 케이스를 안 벗기셔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제가 카메라 잘 보이라고 이 케이스를 벗겼습니다. 자, 사진을 찍을 때 의외로 실수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렌즈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렌즈를 깨끗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안경 닦는 천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렌즈 앞을 살짝 한번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이나 손때나 이런 게 묻잖아요. 그러면 렌즈가 굉장히 오염이 돼서 빛을 받으면 뿌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렌즈를 일단 깨끗하게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 전 처음 닦아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잡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로로 잡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가로로 잡는 게 있죠. 자, 세로로 잡는 거는 많은 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볼 때 각도기 때문에 편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네. 세로로 찍는 거는. 근데 가로로 찍는 거는 많은 분들이 조금 좋은 자세를 못 잡을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자세에서 중요한 게 손바닥이 카메라 화면에 맞는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좀 바짝 넣어서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안정되게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남은 한 손으로 얘를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엄지로 쓰셨어요? 네. 방법은 어떻게 맞추셔도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네,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사진,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본인만의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네. 사진은 움직이면서 찍더라도 찍는 순간에는 흔들림 없이 찍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서 몇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 카메라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핸드폰을 보면서 이 설정 표시에 맞춰가지고 한번 눌러주시면 카메라에 몇 가지 세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쭉 움직여 보시면 제 카메라는 이제 사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있는데요. 자, 후면 사진 크기 여기서 저는 요거를 4:3 비율을 선택했어요. 예를 보면 16:9도 있고 4:3도 있는데 4:3 비율로 하는 게 용량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3으로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3이요? 예, 4:3 비율이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메뉴들을 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중간쯤에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체크해 주세요. 수직 수평 안내선을 사용합니다. 체크해 주세요. 이 수직 수평 안내선 체크를 하면요.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격자 무늬가 생깁니다. 예, 9개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뉘는 격자 무늬가 생겨요. 네. 요 안내선을 보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노트북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일부러 제가 약간 비뚤게 좀 찍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수직 수평선을 맞춰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수평선이나 수직선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춰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격자 무늬 그것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격자무늬 그 선에다 꼭 댈 필요는 없지만 그 격자무늬 선을 보면서 그게 기준이 돼서 수평이나 수직선을 그 선을 보면서 이게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초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잡거든요. 초점을 잡지 않아도 사진은 찍힙니다. 네. 초점을 잡지 않아도 사진은 찍히지만 초점을 터치해서 찍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사진이 좀 뭐 꽃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초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럴 그런 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내가 찍고 싶은 곳에다 정확히 초점 터치를 해서 찍어주면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요 앞에 사진에 초점을 예, 사진이 두 개인데 네. 요거는 첫 번째 사진은 그냥 찍었는데 네. 초점이 자동으로 찍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가운데 곳에 맞춘 게 아니라 조금 뒤쪽에 맞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서 터치를 이용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사진이 훨씬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거를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우리가 뭐 손에 가까이 들 수 있는 물건을 하나 아, 네. 네, 준비를 해볼게요. 저는 요 코리오 열쇠고리를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아쌤이 네. 코리오를 하나 이게 들고 계시고요. 제가 코리오 화성시 마스코트를 들고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볼 건데 네. 자, 화면이 좀 돌아가지만 가로로 찍어볼게요. 아이고, 내 사진이, 내 얼굴이 나오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한번 쭉 내밀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뭔가 물건을 들고 누군가 모델이 한 명 더 있으면 좋습니다. 물건을 하나 짚고서 앞으로 쭉 내밀어 보라고 하세요. 자, 쭉 내밀어 보시고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화면에 꽉 찰 만큼. 자, 가까이 가고 얼굴도 나오게 앵글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터치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코리오한테 초점을 맞춰서 아이고, 잠깐만 다시요. 첫 번째는 코리오한테 맞춰서 사진을 찍어보고요. 두 번째는 화면 뒤에 보이는 사람에게 맞춰서 초점을 찍어봅니다. 같은 구도로 두 장의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지금 찍은 사진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코리오 얼굴에 맞춘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정아쌤 얼굴에 맞춘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초점 맞은 것에 따라서 선명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춰서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화면을? 네, 화면을 터치를 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터치하는 거는요, 네. 그 선명도뿐만이 아니라 밝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 네, 어떻게 밝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카메라 위치로 와서요. 네. 자, 정아쌤도 카메라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천장에 보면은 이렇게 등불이 있잖아요. 네. 제가 등불에다가 화면을 한번 향하도록 해볼게요. 자, 저희 스튜디오 저 조명이 있는데요. 저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로로 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터치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조명 등에다 터치를 해봅니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이번에는 조명이 아닌 곳에 터치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더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손을 어디다 터치하냐에 따라서 조명에 터치하면 어두워지고요. 바깥 부분 밝은 곳에 터치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터치, 초점 잡는 부분에 따라서 화면의 밝기가 바뀝니다. 이 밝기가
사진에서는 노출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노출. 카메라에 들어오는 노출되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에서는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초점과 노출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말이 어려운가요? 노출이란 말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빛에 노출된다는 뜻인가요? 네네. 카메라의 센서가 빛에 노출되는 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네. 빛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요 화면 상태에서 초점을 등에다 맞춘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한번 움직여 보면 뭔가 좀 더 어두운 애가 들어왔으니까 등불을 가려보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화면이. 다시 치우면 좀 어두워지고 다시 들어오면 어두웠다가 밝아지고. 자, 스마트폰 카메라의 그 초점과 노출은요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수동으로 조절을 하지 않아도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합니다. 편리하네요. 네, 편리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보시면 초점 터치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슬라이더라는 게 생깁니다. 이 슬라이더를 터치하고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조절해 보시면 밝기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정화쌤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정화쌤의 얼굴을 터치를 하고 마이너스로 가면은 화면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어둡죠. 네.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적게 만든 거예요. 자, 터치를 하고 다시 플러스 쪽으로 가면 밝아지죠. 안 보여서 네, 좋네요. 들어오는 빛의 양이 굉장히 많게 만든 거예요. 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조절을 많이 안 하시지만 조금 더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출 조정을 좀 더 하시면 훨씬 나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려우면은 그냥 보통으로 해놓으면은 보통 사진이 될 수 있나요? 네, 네. 보통으로 이제 쓰시되 네. 이제 알고서 안 쓰는 것과 모르고 안 쓰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필요할 때 이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게 뭐 우리가 네. 사진 수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 노출 정도에 따라서 스크롤을 한 게 또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배운 거 꼭 네.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의 노출 이렇게 차이점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나무하고 하늘을 같은 화면에 넣고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이때 노출을 밝은 쪽으로 보정을 하면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플러스 쪽으로 옮긴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나무는 어둡지만 이게 좀 나뭇잎 모양이 좀 더 잘 살아나요. 네. 대신에 하늘은 빛이 많기 때문에 좀 하늘의 구름 같은 경우는 좀 날아가게 됩니다. 네. 중간치 노출을 보면요. 적당해요. 나무도 어느 정도 나오고 대신에 하늘의 구름은 끄트머리에 밝은 부분이 조금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쪽으로 네. 슬라이드를 좀 옮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을 덜 준 거죠. 노출을 덜 주면 빛이 부족하면서 나뭇잎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커멓게 돼버려요. 근데 뒷면에 빛이 많이 받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는 부분 없이 오히려 되게 잘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네. 밝기를 조절해가며 쓰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고 연습해보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내가 초점 터치를 하면서 구름이 중요하면 구름에 터치를 하고 나무가 중요하면 나무를 터치해서 촬영을 하면 되겠죠.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프레이밍에 대해서 할 건데요. 프레이밍. 이 프레임이라는 거 아세요? 프레임은 틀이라는 뜻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프레임은 틀이에요. 예. 틀 잡기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건데요. 사진은 이제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예. 세상의 한 부분을 사각형 틀 안에 잘라 넣는다. 네, 이거를 프레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레이밍을 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진기를 들이댈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걸 담은 예, 너무 많은 욕심이 것들을. 있으니까. 네. 욕심도 있지만 화면을 구석구석 보지 않아서 그래요. 아. 네. 사진을 찍을 때 화면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나무를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나무가 있고 뒤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나뭇잎을 제가 봤는데 다른 나뭇잎들도 주변에 많이 보여요. 하지만 제가 찍고자 싶은 나뭇잎은 여기 있는 요 두 개, V자로 뻗은 두 개거든요. 그래서 더 가깝게 가서 배경을 바꿔서 한번 다시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두 번째 게 훨씬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예술 사진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예술 좀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보다 두 번째 사진이 훨씬 크게 찍으면서 네. 가깝게 다가가면서 배경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진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자, 요게 기본이에요. 네. 불필요한 걸 빼고 예, 찍고 싶은 거를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기본인가요? 네. 사진은 뺄셈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불필요한 것들을 빼버리고 최대한 중요한 것을 크게 찍는다. 이게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모든 사진을 다 이렇게 가깝게 크게만 찍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 과정을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 기록단원 분들께서는 이런 사진도 모아주시고 크게 찍은 사진도 모아주시고 다양한 사진을 모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크게 찍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시간에는 그 사진을 찍을 때 가깝게 다가고 크게 찍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진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피사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좀 시선이 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예요. 크게 찍은 사진이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초점이에요.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보다 초점이 맞은 부분에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빛입니다. 빛을 많이 받는 부분, 밝은 부분에 시선이 가요. 어두운 부분보다. 그래서 크기, 초점, 빛, 요 세 가지를 신경을 쓰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초점이랑 빛은 아까 터치랑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터치를 통해서 노출 조절하는 게 좀 있고요. 네. 좀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찍고자 하는 중요한 대상이 아닌데 그 부분이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그 부분이 잘 나오지 않게 좀 화면 밖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프레이밍인 거죠. 아, 네. 네. 틀 안에 네, 네. 그게 포함되지 않도록요. 네.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도의 기본이 되는 3분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3분할이란 거는 아까 그 격자를 제가 안내선을 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격자 안내선에서 이렇게 보면 가로, 세로 이게 3등분의 선이 이게 생기게 되죠. 자, 사각형의 틀이 있고요. 이 틀을 세로로 3등분, 그 다음에 가로로 3등분 하게 되면 교차 지점이 4개가 생깁니다. 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자, 우측 하단, 좌측 하단에도 하나, 이렇게 네 군데 이제 교차 지점이 생기게 되죠. 이 4군데의 교차 지점에다가 중요한 피사체를 놓는 거예요. 교차 지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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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구도의 기본인데요. 자, 찍는 방법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대상을, 사진 찍고 싶은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죠? 가깝게 다가가세요, 일단은. 네. 네, 가깝게 다가가서 크게 찍으려고 하시면서 지금은 보면은 가운데 놨잖아요. 뭐 이 사진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화면의 구도를 한번 맞춰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3분의 1 지점에 한번 놔보는 거예요. 지금은 왼쪽 하단 3분의 1 지점에 이 풀의 위치를 넣고 구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전체적인 짜임새가 어떤가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아까 거는 그 피사체만 보였으면은 요거는 전반적으로 좀 보이게 되는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진을 찍으실 때 화면에 내 귀퉁이를 잘 보시면서 불필요한 게 들어가지 않는지 보시면서 3분할 구도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이것이 좋은 사진을 만드는 첫 번째예요. 모든 구도를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장면을 만약에 정면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했을 때 좌측 3분의 1 지점, 우측 3분의 1 지점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놓이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왼쪽 하단 교차점이 베스트인 건 아니고 예시로 보여주신 거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상단을 쓸 수도 있고 왼쪽 상단을 쓸 수도 있고 네. 혹은 하단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교차 지점은 네 군데가 있으니까요. 네. 다양하게. 그거를 또 정밀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요. 대략적인 걸 맞추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네. 자, 아까 격자무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격자무늬의 역할이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네, 이 격자무늬는요. 그 가로 세로 사각형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선 중에서 가운데 부분은 실제보다 크기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나머지 외곽에 있는 사각형들은 실제보다 크게 만드는, 그러니까 왜곡이 일어나요. 이게 원근감의 왜곡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요새는 렌즈가 여러 개 나오지만 기본적인 렌즈는 광각 렌즈입니다. 광각 렌즈는 넓게, 약간 넓게 보는데 네. 대신에 가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는 좀 더 크게 왜곡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같이 작게 나오고 싶은 사람은 가운데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단체 사진을 찍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완전히 가깝게 찍는다. 그러면 아, 단체 사진에서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얼굴이 좀 더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팁이네요. 네. 감안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가만히 쓸 수가 있죠.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촬영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제가 2장의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찍어본 사진인데. 자택이신가요? 그렇죠. 네. 제가 주먹을 쥐고 있어요. 처음에는 요 정도로 쥐고 있다가 두 번째로는 좀 앞으로 내밀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요렇게. 자, 원근감의 첫 번째는 사진의 거리,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찍히고요. 멀리 있는 물체는 조금 더 작게 찍힙니다. 이게 원근감의 기본이죠. 자,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 싶으면 카메라 화면에 좀 더 가까이 놓으시면 그게 좀 더 크기를 크게 하면서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예. 아까 코리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은 것보다 좀 더 가까이 온다면 훨씬 더 크게 부각돼서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3분할법에 그 원근감에서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가운데 부분에다가 저의 발을 놓고 외곽 부분에 제 머리가 오게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요, 가분수가 돼요. 물론 원래 비율도 그렇게 뭐 훤칠하게 길진 않지만 네, 훨씬 더 짜리몽땅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카메라 각도를 조금만 바꿔줘도, 이렇게 찍던 거를 이렇게만 바꿔줘도 사진이 확 달라지게 돼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카메라 각도를 조금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가운데 오고 발끝이 끄트머리에 가겠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이게 나오죠. 이렇게 2장의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과 외곽 부분의 원근감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발끝을 하단에 맞춰주고 그렇죠. 얼굴은 작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가운데 넣어주면 좋네요. 네. 자,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정화쌤하고 함께 저랑 찍어본 했었죠.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제가
머리를 위에다 놓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굉장히 귀엽네요. 네, 귀여워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도 조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머리가 좀 더 가운데 쪽에 오고 발끝이 화면의 밑에 오게끔 구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각도만 살짝 달라졌는데도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몸을 살짝 돌려주면 예, 조금 더 라인이 살아있게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을 그냥 쓰기에는 머리 위 여백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그렇죠. 사진을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예, 조금 이렇게 잘라서 쓰게 되는 거죠. 일단 사진 찍을 때 비율 좋게 찍은 다음에 편집을 하면 제일 베스트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사기 같은데요. 아니, 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인물 인터뷰를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겠네요. 잘 나오니까. 자, 요거를 외국 아니에요. 왜곡은 아니고 기계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이제 한 명은 모델, 한 명은 이제 촬영을 맡아가지고 카메라의 각도를 그냥 이렇게만 하고 찍어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시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은 이렇게 찍지만 이 사람이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은가, 이것에 좀 포커스를 두면 좋겠어요. 네. 그 사람을 찍을 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면을 표현하고 싶지? 자, 이거에서 오는 게 포즈, 표정,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소품들을 찾아서 같이 찍어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연습 삼아서 제가 짤막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었어요. 세 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윤정아 쌤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자, 이거 그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뭘 표현하신 거죠? 요거는 아까 그 옆으로 찍은 거에서 한번 그냥- 손의 포즈를 바꿔본 그냥. 예고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다음 사진은, 이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주변에 있는 다이어리하고 결제 서류를 가져와서 네. 소품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때 시선 처리가 저는 좀 신경을 썼어요. 포즈는 이 포즈에서 눈의 초점은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 해서 눈을 살짝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좀 당당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그때 저한테 시선 처리에 대해서 요구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강조하셨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프로 같아요. 다만 조금 약간 연출이 뭐 자연스럽지 않은 점은 자기적이죠? 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네, 거죠. 네. 네.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는 이 인터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제 옆에 있는 이 도우미 분한테 네. 좀 거를 좀 청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저라도 혼자서 흉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서 약간 살짝만 걸치게끔 좀 하고 네. 이 포즈를 잡는데 사실 실제로 춤을 추긴 그래서 뭐 토끼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이렇게 시키면서 했던 이 장면입니다. 토끼 한 마리, 토끼 두 마리.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 장면을 잡아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터뷰를 해보니까 나왔던 특징이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했을 때 저는 뭔가 연결돼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역시 옆에 있던 지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손을 잡는 느낌, 연결된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이 정말 잘 찍고 베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네,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인물 사진을 밝게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뭐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은 카메라에 프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예, 삼성 카메라 같은 경우는 프로 모드, 혹은 뭐 LG 같은 경우는 전문가 모드, 이런 모드에 들어가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말고요. 배경만 잘 선택을 해도 사진의 밝기가 훨씬 더 인물이 화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야외에서요. 빛이 좀 충분한 야외에서 어딘가 그늘이 되는 곳을 좀 찾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곳, 혹은 뭐 지붕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때 지붕이 있는 곳에 찍으면서 배경을 밝은 곳으로 잡으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출을 자동으로 잡으면서, 그러니까 사진에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잡으면서 얼굴을 어둡게 만들고 뒤에 빛이 밝으니까 그렇죠. 뒤에 빛이 밝으니까 얼굴을 어둡게 만들어요. 근데 몸을 한번 돌려볼게요. 배경을 어두운 곳으로 잡으면 야외의 밝은 빛이 나한테 받으면서 배경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더 밝게 나와요. 네, 그러네요. 표정도 밝아지셨네요. 네, 표정도 같이 밝아지게 됩니다. 부수적인 표정도 효과가 밝아지나요? 네, 표정도 같이 밝아지는 부수적인 있네요. 효과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약간 야외가 보이는 곳에서 이제 지붕이 있는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첫 번째 사진은 야외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실내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어요.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야외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은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면, 실내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은 얼굴이 조금 더 밝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덜 밝아졌네요. 아, 여기는 표정이 좀 덜 밝아지고 좀 더 노력하는 네.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초점, 노출, 그 다음에 구도 잡는 기초 정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예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마을 기록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